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무실 시계를 보니 12시 10분, 이제 슬슬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죠. 그런데 문득 오늘은 누구랑 먹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이랑 같이 먹으면 즐겁지. 밥 먹는 시간이 훨씬 짧게 느껴지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발걸음이 저절로 그 사람 쪽으로 향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평소에 잘 알고 말도 잘 섞는 사이인데도 유독 밥 먹자는 말이 쉽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같이 있으면 묘하게 어색하거나 대화가 자꾸 끊기거나 심지어는 밥 먹고 나면 괜히 더 피곤해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냥 성격이 맞고 안 맞는 문제일까요? 혹은 신분의 깊이 차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심코 놓치고 있는 호감도를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요소가 숨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식사는 상대와의 관계를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고 싶다는 감정은 단순한 친밀감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계속 같이 식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어떤 사람은 한두 번 이후로는 거리를 두게 될까요? 혹시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하는 표정, 말투, 행동이 식사 자리에 대한 호감을 결정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식사 자리에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방법, 그리고 그 결과로 관계의 문을 더 크게 여는 심리적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요소는 바로 편안함을 주는 첫인상입니다.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인상은 단 3초에서 7초 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초두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때 만들어진 이미지는 이후 관계 전개에 매우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첫인상이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으로 이어질까요? 대체로 그 첫 순간부터 부담 없는 에너지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인사할 때 과하지 않은 미소, 편안한 눈맞춤, 그리고 상대를 재는 듯한 시선이 아닌 열린 표정, 이런 미묘한 비언어적 신호들이 이 사람은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반대로 왜 어떤 사람은 밥자리에서 잘 떠오르지 않을까요? 첫인상에서 표정이 굳어 있거나 말투가 날카롭거나 분위기가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의 시작부터 거리감이 형성되고 이후에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첫인상은 어떨까요? 혹시 피곤해 보이진 않는지, 혹은 지나치게 날 선 느낌을 주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거울을 보고 미소 연습을 하거나 대화를 시작할 때 목소리 톤을 한 단계 낮춰보는 것만으로도 인상은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요소는 대화를 이어가는 기술입니다. 왜 어떤 사람과 밥을 먹으면 시간이 금방 가고 어떤 사람과는 시계만 보게 될까요? 그 차이는 바로 대화의 흐름에 있습니다.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은 대화를 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주는 대화란 무엇일까요? 상대가 한 말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 반응을 더해주는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주말에 등산 갔다 왔어요 라고 말했다면 그냥 그렇군요로 끝내는 대신 요즘 날씨에 등산이라 재밌으셨겠네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한 번 더 묻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중요할까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더 큰 호감을 느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화를 나눌 때 질문을 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호감도는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얼마나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 혹시 대화가 끊길 때 억지로 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말 속에서 한 단어를 골라 그 부분을 더 깊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등산이라면 언제부터 등산을 좋아하셨어요? 이렇게만 해도 대화는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식사 시간은 훨씬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요소는 작은 배려의 힘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한 번 식사한 뒤에도 계속 떠오르고 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식사 자리에서 느껴지는 사소한 배려입니다. 그렇다면 사소한 배려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국물을 덜어준다든지 멀리 있는 반찬을 가까이 옮겨준다든지 떨어진 젓가락을 조용히 새로 챙겨주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이 작아 보여도 받는 사람의 마음에는 오래 남습니다. 왜 이런 배려가 그렇게 강력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마이크로 애티튜드라고 부릅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반복되면 이 사람은 나를 신경 써준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그 인식이 호감으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식사 자리에서 어떤 신호를 주고 있을까요? 혹시 음식이 돌아다녀도 내 앞에만 놓고 먹거나 휴대폰을 보느라 상대방의 식사 속도를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이런 습관은 무심코 해도 상대방에게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리에서 먼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부족한 반찬이 있으면 슬쩍 채워주고 물이 떨어졌다면 먼저 따라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쌓이면 여러분은 식사 자리에 꼭 부르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스펙이나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첫째, 첫인상에서 편안한 에너지를 주는 것. 둘째,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 셋째, 식사 자리에서 사소한 배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는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깊게 만드는 의식입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남짓한 식사 시간 동안 우리는 말보다 더 많은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표정, 말투, 행동, 심지어 젓가락을 드는 속도까지도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리에 앉기 전부터 미소로 분위기를 여십시오. 대화 중에는 한 번 더 물어보는 질문으로 관심을 표현하시고 식사 중에는 반찬 하나, 물 한 잔으로 상대를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사람이랑 밥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다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들으신 내용이 평소에 하던 습관과 조금 다르다면 한 번에 완벽히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다음 식사 자리에서 단 한 가지 행동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